일본 대사관을 찾아 대사도 만나지를 못하고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을 했다. 글쎄요, 지금 뭐 일본 대사가 자리에 없어서 공사를 만났는지 아니면 일본 대사 측에서도 조차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만났는지. 국회 제1당인가 시민단체인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권력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죠. 국회 권력은 아직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로지 169석을 갖고 있는 300석이니까 그러고 이 300석의 절반은 150석의 플러스 1, 151석만 가지면은 과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보다 169석이니까 18석이 더 많은 것이죠. 과반보다. 그러니까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 의원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출석용 과반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양곡관리법은 농업의 생산성에 결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항상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을 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남는 쌀을 모조리 다 정부가 수매를 해야 되는, 강제로 수매를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농업은 결과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생산성, 이것은 퇴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기본 취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의 ABC도 이 감안을 안 한 아주 퍼퓰리즘, 이렇게 농민들은 알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저 지금 집권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딱 1년 남았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 농민들, 당신들은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후보를 다 꾹꾹꾹 다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 당신들이 삽니다 하는 얘기. 이것은 뭐 누구라도 다 간파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총선이 1년이 남지 않고 뭐 3년, 4년 남고 그랬으면은 저렇게 국회 통과를 할까요?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죠. 지금 이제 모든 그 여의도 정가의 초점은 바로 이 총선이라는 시계에 딱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 제1당 누가 뭐래도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인데,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제1당이자 제1야당인지, 아니면은 시민단체만도 못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일본 대사관에 이 민주당 의원들 6명이 몰려갔습니다. 5명, 한 명은 빠졌군요. 5명입니다. 그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은 제주가 지역구인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양이원영은 이 가운데 있는 저 여성이죠.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환경, 이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가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양이, 그러니까 아버지 성이 양씨고 어머니 성이 이씨. 그래서, 이 남녀 평등을 실천하겠다 해가지고 양이, 아예 이름도 양이원영으로 바꾼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이렇게 민주당 의원 5명이 일본 대사관을 몰려갔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몰려가서 만난 사람이 거의 대사도 만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경제공사네요. 경제공사와 면담을 했다. 정말 이 제1야당의 위신을 오히려 지금 깎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저쪽 뭡니까 옛날에 한국일보 건물 그 옆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게 인사동의 초입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옆이네요. 예, 결국은 미국 대사관 옆에 그 종로구 수성동 그쪽이죠. 네, 거기에 일본 대사관을 찾아 대사도 만나지를 못하고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을 했다. 면담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건데요. 한국과 주변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 오염수. 후쿠시마 그 오염수 얘기를 합니다. 오염수 방출해서는 안 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도 논의돼서는 안 된다라고 일본 쪽에 강력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염수 관련 자료도 제출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미오카 일본 측의 공사는 한국 정부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한국 정부를 통해 요구하면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일본 대사가 자리에 없어서 공사를 만났는지 아니면 일본 대사 측에서도 조차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만났는지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들 5명의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갔겠군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6, 7, 8, 3일 동안에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방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는 일본의 원전 안전 전문가도 면담하고 후쿠시마 피난민을 만나는 일정인데 글쎄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우리 한국전력과 같은 데죠. 본사를 찾아 오염수 관련 원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다. 근데 현재까지 면담이 거부가 됐다.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일본의 원전 안전 전문가 또 도쿄전력 본사에 면담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오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웬만한 시민단체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시민단체도 뭔가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그쪽에 책임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규탄 대회를 더 크게 조직적으로 하든지 이거는 지금 후쿠시마 뭐 해산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뭐 오염수 방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무턱대고 방문을 하겠다. 그야말로 묻지마 후쿠시마 여행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묻지마. 가서 어떻게 될 값에 우리는 일단 가가지고 이 오염수 방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데모라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민주당의 이 참 치기 어린 그리고 시민단체만도 못한 그런 얘기는 뭐 지금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현 정부, 즉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일까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거듭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대통령이 찬성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마타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정략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어떤 이 책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게 스가 전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이죠. 대통령실이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했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것으로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또 박찬대라고 최고위원이었죠. 여기에 한 수를 더 떴습니다. 희한하게도 윤석열은 해당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사실상 일본 측 편을 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거는 정말 같은 여야로 나누어서 지금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국익에 관련돼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과 이렇게 국회의원 5명이 몰려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전선동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해산물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들 그 행동이 뭐 정책에 무슨 반영이 될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있는 것인데 예, 정부 측과 정부 측의 정부 대 정부 가버먼트 투 가버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그 정책을 협의를 해도 이게 서로 이견이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가는 건데 바로 이 시민단체만도 못한 예, 민주당의 행태 이것이 오히려 더 비비 꼬이게 만드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가 하지도 않은 말을 떠벌려 놓고 쏘리 있다고로 마무리 아니면 말고 우리 맑은순이님. 네. 그렇습니다. 예, 전혜라님이 민주당 434억이나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라. 민주당이 434억. 예. 요거는 어떤 수치인지 제가 네, 전에라님이 한 번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의 시민단체만도 못한 그런 지금 그 행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네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이승만의 재평가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예 그런데 이재명과 야당 지도부가 대선 때 총선 때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승만 묘를 참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죠. 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그런데 정작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한다는 그 얘기도 예 상당히 조금 우리 예 아주 속 마음을 뒤집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돼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국가보훈처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독재자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아예 네이밍 규정을 시켜놓는 것이죠. 독재자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네.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의 한창인데 지금 예, 독재자를 부활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사실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번 선거만 다가오면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업적을 평가하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였죠. 예, 이재명만 하더라도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예, 동작동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묘를 참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저희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 예. 예, 이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과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비난, 예, 굉장히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거에 대해서는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많은 생각을 했다. 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예. 5년 전에는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도 많이 했는데 5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으로 내 생각도 바뀌었다. 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달라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나는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도 표를 얻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2015년 야당 대표 선출 직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참배를 했습니다. 예, 그때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제 제스처인 거죠. 네.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 공이 있다. 07, 과3 정도는 된다라고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이승만은 약간 띄우다가 다시
또 선거가 지난다면은 이승만 얘기는 없던 걸로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다. 절대 반대 이유가 독재자 부활 시도를 윤석열은 즉각 중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글쎄요, 참. 민주당은요, 4.19 계승을 명시한 헌법 전문을 인용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탄을 발사했던 독재자로 표현을 했다. 4.19 때 이른바 자유당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또 4.15 이거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수레바퀴가 그럴 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탄을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저들이 좋아하는 프레임을 짠 겁니다. 이승만은 독재자, 국민들에게 총을 쏜 자유당 정권의 수괴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따서 선전선동에 뭐 능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건국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칭호를 붙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국회 제1당인가 아니면 시민단체인가 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현재 위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